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8번째 복음전파 영상이고, 제가 4일 전에 18일 날 7번째 전파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가 오늘까지 118회, 그리고 구독자가 5명, 5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초반에는 시작할 때는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고, 이제 후반부에 중간 넘어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할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기독교인 분들도 계실 텐데, 비기독교인 분들도 들으시면 여러분 손해될 일은 없으십니다. 아는 게 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됐지, 여러분께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그 몇몇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미국에 또 미움받을 짓을 또 했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체코 두꺼바니 원전 수주 갖고 이제 불공정 계약이라고 했다가, 그 전문가들이 공정한 계약이다, 불공정 계약 아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제과 정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확인을 했는데 도대체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5일날 미국 방문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회담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조선업과 원전인데, 원전 시공하는 거, 원전 건설하는 게 세계적으로 진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빼면요, 세계 4번째입니다. 그 원전 시공하는 그 시장, 원전 시공 시장 주도하는 그 원전 시장에서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면. 왜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수주한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과 예산, 돈, 그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하고 힘을 합치면 경쟁력이 최고 좋거든요. 왜냐면 러시아가 상당히, 이 원전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1등인데, 글로벌 EPC 1위인데, 그 다음에 중국이고, 프랑스는 이게 또 공산국가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조금 밀리거든요, 보통 서방 국가에서. 프랑스하고 한국인데, 프랑스는 비싸요. 한국에 배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죄를 뿌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자, 국익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자꾸 불리하게 만들고 자꾸 위태롭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을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제 유튜브 방송에 또 뭐를 이제 아주 쇼킹한 거를 제가 봤는데, 미국 입지 금지 명단 84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한동훈이, 문재인, 이준석, 정청래 막 나오더라고요. 김민석. 그래서 울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구글에서 딱 찾아보니까 뜨더라고요. 트루스 데일리, 미국의 교민단체에서, 보수 쪽 교민단체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을 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 미국 금지 명단 84명을 실명을 공개했는데, 반미, 친중, 친북 세력,
거의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온 인물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정청래, 김민석, 이준석, 김상욱, 김호준, 한지아, 김혜진, 오동훈, 고민정, 추미애, 박찬대, 황문화. 여러분 많이 들어볼 귀에 많이 읽은 이름들이죠. 제가 왜 빨간 글씨를 썼냐면, 원래 한국에서는 금기시대이죠. 사람 이름에 뭐 빨간색을 쓰면 뭐 일찍 죽는다? 이 사람들 일찍 안 죽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 일찍 죽으라고 빨간색 쓴 건 아니고요. 오래 사시라 그래요. 오래 사시라 그래요. 저는 이 사람들 빨리 죽으라 쓴 건 아니고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으라고 하십시오. 네. 자, 한동훈이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이 주도를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조선시대로 같았으면 진짜 부관참시급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최악의 배신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일반 자기 주인 등에다 칼을 꼽는 저 인간, 정말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인간은 진짜 제가 오직하면 여기다 불을 다 그렸겠습니까? 이 84명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이 한동훈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FBI나 미국 대사관 이 이름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또 결정이 나겠죠. 앞으로 지금 이게 뭐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는데, 교민단체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발악을 하겠죠. 한마디로 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잠시 띄어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체코 원전이라고 네 글자로 검색을 하니까요, 조선일보 제목 원전 수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이슈 따져보니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원전 기술 주권 내팽개친 매국 행위, 한전 한수원 세상 사퇴해야, 헛소리를 이렇게 짓거리는 바람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거기에 또 동조하는 또 언론이 있잖아요. 한겨레, 조선일보, MBC 뉴스, KBS 뉴스, 더불어민주당, 사실을 왜곡한 채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사고 쳤어요. 한정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커바니 원전 수주를 가지고 미국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불공정 대학으로 억지를 쓰면서 썼는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답니다. 왜 계속 발작을 일으켜야지 왜 또 신중 모드로 돌아섰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관련된 원자력 여기에 전문가들이 그건 공정한 계약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이 말을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구글에서 봤어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미 웨스팅하우스는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아마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원전 기술을 보유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 당시에 국내 1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로열티를 지불했어요. 왜 여기서 기술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웨스팅 원전만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로열티를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LNG선, 원래 선박 수주는요, 중국이 세계,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양적으로. 그런데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그러죠. LNG선은요,
또 대한민국이 또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가장 많이 수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 전투기 엔진처럼 이 화물창 기술이 어려운가 봐요. 화물창 기술료를 한 5%, 그러니까 배 그 선박을 이제 수주할 때 그 전체 그 액수에서 5%를 이제 기술료를 화물차 기술료를 프랑스의 GTT라는 데다가 지불을 하나 봅니다. 왜냐면 그 LNG 화물차 기술 보유국이 프랑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늘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거 갖고 문제 안 삼으면서 왜 해필이면 왜 원전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지 전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K2 전차, K난 자주포, K2 전차가 그 예전 그 소련 T-82U 전차를 이제 그 차관 형식으로 이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갚았어요. 그 소련이. 그래서 무기로 대체를 한 거거든요. 이 전차가 33대인가 뭐 4대인가 한국에 그 당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분해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전차가 K2 전차, 흑표 전차라고 하죠. K2 전차를 요게 그 기초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때는요, K2 전차도 독일에 여기도 이제 엔진이나 랭크 변속기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산 아무래도 이 T-82U 이 전차 덕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을 또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술 로열티를 받는 입장이에요. 이래요. 터키, 튀르키예와 폴란드로부터. 그래서 현재는 국산화에 성공하여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났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있으면 제가 왜 미국에다가 돈 주겠습니까? 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받았으니까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으로부터 또 미움 살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한테 찍혀갖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또 이게 또 미국에 또 트럼프 귀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난데다가 꺼야 되는데 또 거기다 신을 들어붓는 격입니다.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하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 측에 그 한국 원자력 거기서 물품 계약비로 한국 돈으로 9천억 원 그다음 기술 사용료로 약 2,400원을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건 불공정 계약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원천 기술 보유국가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 박정희 대통령 정부 당시 추진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전수 덕분에 1978년 4월 29일 고리 1호기 산업 가동. 당시 세계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원자력 발전소 그 철책 그거 제거하고 건설하는 데 투입이 돼서 제가 한 5개월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 때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전기 요금이 좀 싼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싸거든요. 전기 요금이. 그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추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도 전기 요금 굉장히 비싸게 내야 되거든요. 유럽처럼.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렀어요.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작동을 하는지.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5위랍니다. 자, 발전 용량 기준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원자로수 기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한국은 이제 시간과 예산을 잘 준수하잖아요.
빨리빨리 유명하거든요. 예, 빨리빨리 하고 돈이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합칠 수가 없잖아요. 공산국가니까 적대시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하고 하자니 프랑스 비싸거든요. 한국보다 배로 비싸요. 그리고 한국이 또 시간도 여기 프랑스보다 훨씬 시간적인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강점이거든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힘을 합쳐야지 수준 많이 따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죄를 뿌리는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저는 아무리 제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러는지. 그냥 저렇게 하라고 시켜도 못할 것 같아요. 나라에 한국이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꾸 피해를 끼치고 죄를 뿌리고 여기 민주당 여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많지만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든요. 여기 84명 포함해서 해당 인사와 그 가족 자녀 미국 입국 전면 금지 및 추방 등 강력 요구. 예. 저런 사람들요. 저 자녀들은 좀 그렇지만 저게 관련된 84명은요 미국 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자꾸 이 입을 잘못 놀려갖고 자꾸 미국에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데 이재명이 우리만을 벼르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유튜브 김경국 TV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어제 봤는데 그 유럽 정상들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정상들이 그 트럼프 앞에 일렬로 도열을 했더라고요. 일렬로 도열을 해가지고 근데 트럼프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데 얼마나 파워가 막강한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파워가 막강한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20일 날 유튜브 김경국 TV에서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 김경국 TV 그 유튜브 채널에 제목이 트럼프 이정도였나 이재명 충격 학생들처럼 도열한 유럽 정상들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곧 국제 질서다, 힘의 논리다,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진짜 아마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트럼프가 아닐까 싶어요. 대통령 중에. 이재명이 앞으로 25일날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영빈관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의 영빈관, 그 블레어 하우스라 그러잖아요. 그 숙소를요 안 내주었답니다. 미국 측에서. 여기 뭐 MBC나 이런 데서 방송한 게 아니라 여기 두 군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까봐 MBC나 KBS, 뭐 YTN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했어요. 트럼프와 실무 협상, 이재명 대통령 블레어하우스 대신 다른 숙소로.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개망신입니다. 얼마나 가짜지 않게 생각하면,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블레어하우스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소유자가 미국 연방정부, 대통령의 국비 및 기타 귀빈을 맞이하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불리워짐이 나왔더라고요. 건물이 4채고요. 방이 115개랍니다. 아니, 방이 115개인데, 물론 지금 유럽 정상들이 미국에 가 있지만, 이 115개 방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115개 되는 방 중에서 이재명이한테 줄 방이 없을까요? 주기 싫은 거예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 이재명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대통령이 인정 안 하니까. 방이 자그마치 115개인데 이 중에 하나를 못 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개망신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얼마나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위기경이 됐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처음 이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2박 머물렀고, 박근혜 대통령도 2박, 문재인 씨는 3박, 윤석열 대통령도 3박. 근데 이재명한테는 방을 안 준답니다. 방을 안 준대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미국 측에서 MBC, JTBC, YTN, 한겨레신문, 네. 김어준, 김의겸. 저기 보니까 김의겸은 없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 김어준은 포함됩니다. 김어준, 가짜뉴스 공장장 김어준이 미국 입국 금지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2분 26초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자, 헬라에 죄를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그 하마르티아 동사 하마르타노에서 유래했는데, 하마르타노의 뜻이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지적으로 모자라다예요. 거기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죄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생각하는 죄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고 야동 보고 도덕적인 측면만을 죄로 여기고, 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십계명을 왜곡하는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산상순을 왜곡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걸 관심도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분명히 죄 하마르타노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혹은 비유적으로 지적으로 모자라다, 거기서 유래한 단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전에. 자, 또 다른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에피디미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동사형이 에피디메오예요. 자, 에피디미아는 명사로 욕망이고요. 욕망. 요거의 동사형이 에피디메오예요. 그럼 이제 헬라 로고스 사전에 274페이지는 뭐라 써 있냐면, 바라다, 동경하다, 욕심을 품다, 간절히 열망하다. 음욕을 품다는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애 요 단어를 썼어요. 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요 단어에 해당하는 번역으로 음욕을 품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전에 음욕을 품다는 없거든요. 욕심을 품다는 있어도. 그리고 요단 출판사에서 만든 기틀 장고는 사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 구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전. 그래서 이제 품절이 돼서 지금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단 출판사가 사전 잘 만들거든요. 거기 389페이지에 에피디메아, 디모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에피디미오는 갈망하다예요. 그 에피디미오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쓰인 그 에피디미오는 에피 전치사 에피와 이 디모스에서 유래를 했어요. 열정, 분노. 자, 열정, 뭐 바라다, 열정, 뭐 갈망하다 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그 내용을 내가 적었어요. 성경을 12년 전에 1, 2독 할 때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제가 성경을 1, 2독을 2번 정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12년 후 오늘,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오늘이 22일인데 어제 제가 이걸 어제 썼으니까요. 2025년 8월 21일 성경을 읽을 때와는 천지 차이이다. 천지 차이이다. 제가 이걸 왜 천지라고 썼는지 제 영상을 들어본 분들은 제가 왜 이 천지를 썼는지 아실 거예요.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천지 차이이다는 원래 사람들이 뭐 평가할 때 누구를 비교할 때 보면 천지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 수준, 능력이나 수준을 비교할 때 천지 차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오늘날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거짓되게 하나하나 훤히 드러나고 있다. 사전에 거짓 교사들에 관련된 단어가 히포크리타이드라고 해요. 복수형으로 쓸 때 히포크리타이예요. 이 히포크리타이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원문에 호이 히포크리타이라고 나오고요. 그건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마태복음 7장 5절에는요, 원문에 히포크리타라고 나옵니다. 그건 단수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외식하는 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사전형으로는 히포크리테스예요.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형으로는요, 히포크리테스인데 명사하고 뜻이 뭐냐면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 위선자인데 이게 뭐 배우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배우. 연기하는 사람들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못마하는 척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못마하는 체하다, 못마하는 척하다. 근데 이 히포크리테스가 사전용으로 명사 위선자가 동사에서 속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로고스 헬라 사전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 히포크리테스가 히포크리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디테일 단권 원어 사전 1375페이지의 해설 내용인데 뭐라 써 있냐면 히포크리스는 진리를 숨기거나 감추는 것으로서 죽음보다 더한 악이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진리를 숨긴대요. 그리고 감춘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 같죠? 대한민국 언론이 진실을 숨기잖아요. 진실을 감추잖아요. 맞죠? 뭐 8월 16일 날 광화문에 집결한 그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우파 시민들이 모인 그 장면들을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그 진실을 숨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고든창 박사가 이재명에게 하는 그 비판적인 글을 그런 것도 또 숨기잖아요.
remove the deep 리제명 그런 그 글들의 내용을 다 숨기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MBC, KBS,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데 그걸 내보내는데 제가 알기로 매일신문은 거기 내보내요. 매일신문. 거기는 참 공정한 신문사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9%는 다 숨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 가리는 짓을 해요. 그게 뭐랍니까? 여기 보세요. 진리 숨기나 감추는 것에서 죽음보다 더한 악이랍니다. 악. 죽음보다 더한 악. 또한 거짓된 겉모양을 뜻하기도 하고 그 나옵니다. 거짓된 겉모양이래요. 자, 거짓된 겉모양. 외식하는 자예요. 말 그대로 외식하는 자예요. 위선자, 히포크리테스예요. 자, 연관이 있겠죠. 이 히포크리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엔 히포크리테스가 복수형으로 쓰이는 히포크리타예요. 복수형이에요. 예, 관사가 들어갔어요. 관사. 영어에도 정관사 쓰잖아요. 뭐 더. 그처럼 히브리에도 관사가 있고 헬라어에도 관사가 있어요. 헬라어죠. 호이 히포크리타이. 그 외식하는 자들.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원문에도 호이 히포크리타이가 5절에도 있어요. 5절에도.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에 히포크리타이 똑같이 호이 히포크리타이 호이 히포크리타이.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무턱대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고 한마디로 발악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밖에 안 보이나 봐요. 원래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자, 이 히포크리타이가요, 지금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원문에 크리네테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에 맨 처음에 헬라 원문 맨 처음에 크리네테라고 나와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이단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 전후를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6장이 아니냐. 또 그렇게 또 반문하시는 또 기독교인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장절을 무시하고 읽어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 그러면 6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7장 5절에 히포크리타가 나옵니다. 이건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거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럼 외식하는 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근데 여기를 다 빼먹고 그냥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비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항상 머리에 털나고 한 사람도 누구를 비판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 없거든요. 그거 100%다 지킵니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못 지킵니다. 인간은. 그 수많은 율법상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7장 4절도 봐야 되고 5절도 봐야 되는데 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자,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 때 그 보물이 호데사우루스 그 보물인데 오늘날 여기를 돈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있죠. 제가 확인한 결과 금란교회 고 김홍도 감독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감독이라 그러던데 그 사람이 돈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가 여기를 돈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미국 뉴저지
예수복음교회 강성기 목사가 여기를 돈으로 가르쳤어요. 돈으로 가르치는 목사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은요 굉장히 쉬워요. 이 본문이 뭔지는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찾아보시면요 그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골로새 2장 2절 그리고 그 3절에 그 보아들이란 보아들 곧 데사우로인가? 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아무튼 그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를 뜻을 알고 있는 목사도 많아요. 6대4, 7대3 비율로 여기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쉬운데도 모르면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모르면 말라기 3장 10절에 하 오차르도 몰라요. 거기 그 데사우로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오차르예요. 오차르. 그게 말라기 3장 10절에 있거든요. 거기도 관사가 있어요. 거기 하 오차르예요. 여기 호 데사우로스 여기도 관사 있죠. 거기도 관사 있어요. 여기를 모르면 말라기 3장 10절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스트롱 코드 5273인데 그 히포크리테스 위선자 한글 성경은 외식하는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다고 나와요. 기타단과 원어사전 1376페이지에 이 히포크리타이가 복수형의 히포크리타이가 거짓 교사들을 지칭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김호준이 별명이 가짜뉴스 공장장이랍니다. 김호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보다 파워가 센 대통령 이재명이보다 영향력이 큰 김호준이가 별명이 가짜뉴스 공장장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가짜뉴스 공장장이라 그럴까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김호준이 그 김의겸 한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사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이미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을 가르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리타이 또는 푸시더 프로페타이 거짓 선지자를 푸시더 프로페트스라 그러는데 그걸 복수형으로 하면 푸시더 프로페타이거든요. 자, 성경은 이 보물을 그리스도로 가르쳐야 되는데 돈으로 가르치는 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은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를 돈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시간 벌써 38분이네요. 이걸 또 다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기만 봐갖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맥을 따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히포크리타거든요.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여기 걸 다 잘라먹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디아블레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용어로 디아블레포인데
사전용어로 디아블레퍼인데 블레퍼가 보다잖아요. 보다인데 디아는 위로 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나블레퍼도 있고 디아블레퍼도 있는데 위로 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눈을 뜨다예요. 눈을 뜨다. 뭐 눈이 열리다 뭐 눈을 뜨다. 가장 큰 뜻이 눈을 뜨다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시제가 또 미래 시제예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걸 몰라요. 오늘날 성경을요 도덕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소경이에요. 소경. 예,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빼내면 그 들보 사절에 들보 나오잖아요. 들보. 너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그게 빼내야지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오늘날. 그냥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끝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남 비판 안 하나요? 목사들 비판하잖아요. 자기들도 비판하면서 세상에 비판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6절 원문에 찾다는 네 번째 단어. 그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그 개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개, 돼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개들이에요. 그 개들.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단어. 제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썼어요. 야, 샤카르가 속이다고 셰케르가 속임이에요. 거짓말, 허위, 속임. 이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거짓말, 속임, 속이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쓰이는 셰케르는요 명사인데요. 동사 샤카르에서 유래했는데 그 샤카르 뜻이 속이다예요. 속이다. 자, 여기도 속이다. 헬라어 이 단어도 속이다. 히브리어 단어 이것도 속이다. 누가 속입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빨간색 히포크리타이 그 거짓 교사들 그 외식하는 자들 그 위선자들 그들이 속이는 거예요. 뭘요? 성경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배나 지옥사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40분 다 됐는데요. 자, 오늘날 기독교의 그 거짓 교사들, 히포크리타이, 이 사람들하고 흡사하죠? 여기에 박찬대, 그 이재명 코딱지 파주는 그 박찬대, 이 사람 기독교인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도 소경입니다. 이 사람도 소경이고, 여기에 분명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오늘날 기독교에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속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레아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그 레아는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거기 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 이웃을 앞집, 옆집, 뒷집에 그 이웃들 복숭으로 가르치면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